그 다음에 19번을 보십니다. 19번.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어제 제가 내내 고민을 했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아주 어려워서 일단 1번부터 보죠. 이건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좀 실력이 더 올라가셔갖고 촉탁에 의한 등기 요약집에서 따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들어만 두세요.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관공서가 촉탁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원래는 등기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문 신청할 때는 직접 가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똑같은 국가기관이니까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예측되는 예상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정답 고르는 건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것도 2번을 보시면 공동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 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참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촉탁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독 촉탁이 원칙이지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일 때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단독 촉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이게 틀렸습니다.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해설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의 정확한 해설은 뭐냐면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공매 처분을 했다면 경락받은 자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경락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는 내버려둬야 될까요? 말소시켜야 될까요? 매수 경락받은 자는 깨끗한 부동산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압류 등기,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해설이 잘못됐어요.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지체 없이 촉탁하는 겁니다. 해설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관공서는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조문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치시면 해설을 고쳐보면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다시요. 천천히 부를게요.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게 워낙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건 다음 시간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납 처분과 압류 등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사실 이거 설명드려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직 이게 등기법의 지식이 안 쌓여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제가 한번 그림 그려드리면 이제 금방 끝날 수 있어요. 좀 이따 그려드릴게요. 어차피 뭐 시간 많으니까. 4번 관공서가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인을 가름하여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등기부에는 3번 소유권 이전 이명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박 씨가 세금을 안 낸 상태예요.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체납 처분하고 압류 등기한 다음에 공매 처분 들어갑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과정을. 그런데 이제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겠죠. 촉탁서를 제출 안 해요?
네,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이라는 분이 요즘 이름이 누구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개명했어요. 개명을 해서 여기 촉탁서에는 이명복이로 바뀌었습니다. 개명을 했으니까. 그렇죠. 저 같아도 불쾌할 것 같아요. 이명박이라는 이름이면. 그래서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촉탁서에는 이제 개명이 된 이명복으로 나와 있고 등기부에는 이명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각하될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부의 내용과 촉탁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죠. 등기소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명복으로. 이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세무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촉탁서와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이 소유권의 등기명인을 대위해서 이걸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각하되지 않을 겁니다. 좀 어려우신가? 아이, 어려우시면 뭐라도 돼요. 네. 왜냐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다시 보시면 강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명인을 가름하여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먼저 이명복으로 고친 다음에 이제 압류 등기가 들어갈 겁니다. 다섯 번째,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증서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수용 보상금을 줬다든지 수용 보상금을 받지 않으니까 공탁했다는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공소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좀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라는 세무서에 제때 세금을 내야 되겠죠. 맞습니까? 세금이 부과됐다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먼저 독촉할 겁니다. 독촉해도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를 지체하고 있다는 체납 처분을 합니다. 세금 납부를 지체하고 있다는 체납 처분을 세무서에서 하게 돼요. 체납 처분을 한 다음에 이제 압류 등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강제로 세금을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 부동산을 공매로 넘긴 다음에 공매 대금으로부터 세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매 처분이 있게 되면 이 갑이 다른 자에게 후딱 넘겨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압류 등기를 먼저 합니다. 압류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제 공매 처분으로 들어갑니다. 세무서에서. 그러면 이 압류 등기는 세무서가 등기소에 촉탁하는 겁니다. 세무서는 강공서 맞습니까? 그래서 촉탁 등기 맞아요. 촉탁을 합니다. 그리고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서는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공매 처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로 넘어가요. 그리고 A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 처분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경락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공매 절차가 진행이 될 테고 공매 대금이 나오겠죠. 이 공매 대금은 매수 대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매 대금으로부터 이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위에 맞춰서 징수해 갑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A는 매수 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 취득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무슨 등기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A 명의로. 이때 A는 이런 압류 등기를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등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없애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압류 등기를 말소해야 됩니다. 이 말소 등기는 세무서에서 등기소에 하는 겁니다. 압류 등기를 말소 촉탁하게 됩니다. 그래야 압류 등기, 말소 등기를 촉탁하고 이제 이 등기도 같이 촉탁합니다. 되셨습니까? 세무서에서는 압류 등기 촉탁과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A가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압류 등기 후순위죠. 따라서 이 등기도